반갑습니다. 아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복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볼 내용은요. 6스텝입니다. 창립자이신 제이와 리치 두 분께서는 사업의 핵심을 전달과 후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전달과 후원의 또 핵심은 사람이죠.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을 전달하고 후원하는 데 있어서 6단계의 6스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언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에게 어떤 순서로 제품을 전달해야 되는지 후원을 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우리는 제품과 비즈니스를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글로벌 아미에서 많은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와 A별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전달 방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어준 실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듣고 내가 전하고 싶은 게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전달한다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왜 파악해야 될까요? 관심입니다. 그 소비자와의 어떤 그 대화를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관심 있는 정보를 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내가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대화가 잘 된다는 의미하고 일치합니다. 대화에 대한 그 몇 가지 기본에 대한 매너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이 되는 욕심 버리기. 누가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상대방을 기꺼이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대화의 가장 재미있는 주제가 상대방 주인공 만들기랍니다. 외우시고요. 상대방을 대화의 승자로 만들기. 얘기를 다 하고 헤어질 때 오늘 정말 그분이 나 얘기만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해요. 내 얘기만 너무 많이 했죠. 라고 표현하신다면 잘하신 대화입니다. 다음에 만나면 분명히 나의 얘기를 들어줄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되는 욕심 버리기. 이거 욕구가 많습니다. 이분에게 뭔가 전달을 하려고 많은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 부분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근데 참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에게 가르치거나 뭔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부분을 가감히 지우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하시면 상대방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다 알아요. 내 얘기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려고 틈새를 보는구나.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관심과 진정성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 얘기에 정말 몰입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겨요. 아주 단순한 것부터.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질문을 해보면 상대방은 정말 내 얘기를 진정성 있게 듣고 있구나 해서 더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얘기를 듣다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는 경로당 대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사람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름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된다면 좀 더 대화가 유연하고 친절한 분위기, 유연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칭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다면 좀 더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예쁘다. 예쁘다는 표현보다는 오늘 가을 날씨에 잘 어울리게 코디를 정말 잘 하셨네요.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센스가 있으시네요. 이런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화에서는요, 말에 대한 재주가 아니라 말 센스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 상대방은 시각과 몸짓을 통해서 대화에 대한 부분을 그 열린 마음을 55% 이상 가진답니다. 그래서 저같이 저 별로 말재주가 없거든요. 말 표현하는 게 늘 서툴고 이 높낮이가 조절이 잘 안 돼서 저도 노력하는 편인데 그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진정성 있게 바라보면서 온몸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듣다 보면 정말 질문하게 되고 좀 더 능동적인 자세로 집중해서 들어보는 거.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제 2단계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들으시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와 제품을 연결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소비자분의 얘기를 충분히 듣다 보면 분명히 그분과 나와의 교집합이 생기게 됩니다. 그 교집합이 공감되겠죠. 그 공감대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이어트, 피부, 어린이 건강, 그리고 키성장, 갱년기, 인쇄 수입, 노후에 대한 경제 걱정, 운동, 환경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 얘기가 진실성이 바탕이 된 이야기여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분과 신뢰가 그리고 그분이 제품을 쓰게 되는 이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례로 고객분이 이제 뼈와 관절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한동안 좀 고생을 했었는데, 운동도 해보고 식이요법도 조금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건강기능식품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칼맥디, 조인트 가드, 프로틴을 먹으면서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고 통증이 없어서 저렇게 예쁜 여자처럼 저 정도 유연하진 않지만 그래도 필라테스나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공감대 형성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다면 3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3단계는 특장점, 혜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준비되어진 특장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됐고, 드디어 내 차례다. 나 이야기 이제 많이 해줄 게 많아. 라고 하시면 안 돼요. 특장점은요, 3가지 정도로만 간략하게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 3가지 정도는요, 제품에 대한 어떤 믿음이 형성이 되고, 차별화, 아메이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 그리고 그분에게 꼭 필요한지, 니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3가지면 충분합니다. 간략하게 3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100% 환불 보장이라든가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 신용평가 1등급,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같은 보편적인 특장점이 있는가 하면 제품 고유의 특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뉴트라이트의 특별한 장점이 많습니다. 여기 14가지의 장점을 설명해 놓았는데 3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시합부터 완제품까지 차별화죠. 검증, 안정성, 사용자의 긍정적 후기. 후기는 지금은 리뷰 세상입니다. 후기를 보고 리뷰를 보고 결정을 짓는 구매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짓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장점이 지금 18가지가 있습니다만 3가지에 대한 부분 꼽으라면 임상 실험 완료, 보테니컬 성분 차별화, 피부과 시험 완료 이 3가지가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장점을 설명해 드렸다면 4단계로 이제 넘어오시면 됩니다. 4단계는 제품 경험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제품 경험 공유는 예를 들어서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청정기, 정수기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그분과 내가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경험을 공유해 보는 겁니다. 자,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데모가 좋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거는 80%를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모가 좋고 그 데모가 만약에 어렵다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본사 자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함께 제품을 객관적으로 경험을 공유해 보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거에서 공감을 찾았고 그 공감을 찾아서 특장점을 설명해 드렸고 또 객관적으로 한번 다시 경험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왜 5번째 단계에서 우려사항을 나눠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려사항을 언급해야 되냐면 이 부분은요, 상대방은 궁금해하는 부분, 나는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5번째 단계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돼요. 저희는 후원과 전달이 어렸어요. 후원과 전달이란 부분은 한 번의 판매로 인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시작점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분과 관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한 번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이 우려사항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그 상대방과 나와의 사이에서 굉장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 6단계입니다.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대화를 정리해 보세요. 자, 클로징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소비자 스스로 결정 짓게 도와주는 대화를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혜택에 대해서 제품 장점 위주로 1분 이내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구체적인 제품 사용에 대한 요청도 해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을 짓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약속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6스텝 소비자가 원하는 거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는 교집합을 찾아내시는 거 그리고 특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심플하게 3가지만 말씀드린다는 거 그리고 다시 객관적으로 제품을 공유해 보고요. 정말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는 궁금해하는 부분을 미리 내가 그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는 우려사항 말씀드리기 마지막 단계 대화의 클로징 정리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6단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연습하시고 경험을 쌓으시다 보면 가장 큰 혜택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책을 읽어야만 책을 한 권 읽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책 한 권을 만나는 거라 생각하시면 굉장히 가볍고 여유롭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전달 과정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달 전반의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이 향상되기도 하고요. 그분과의 어떤 그런 상대적인 신뢰가 성립이 되면 그분을 통해서 반복 구매와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고 또 시간이 절약이 되고 비용이 감소되겠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기회 창출이 됩니다. 6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는데 행동해 보시고 실행해 보는 게 가장 답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튼튼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공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5150을 기억하십시오. 매월 5조 이상의 신규를 후원하시고요. 지속적으로 쓰시는 소비자 15조 이상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전체 그 네트워크에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있으시다면 정말 Q로 달성할 수 있는 튼튼한 네트워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SOP 그리고 장바구니 SOP가 있어서 더더욱 탄탄한 소비자층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5개 이상의 신규 SOP 그리고 스마트 장바구니 SOP 그리고 1년에 50개 이상의 SOP와 장바구니 SOP가 만들어진다면 튼튼하고
단단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공부를 해왔는데요.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